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는 그 결단을 내려주신 한강욱 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요한, 윤주경, 김중태 부위원장님. 대선 승리 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주경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 신임 관장은 자신이 도왔던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됐지만 윤주경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친일 독재 적폐정당의 비례대표로 가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분은 입을 열 때마다 본인의 조부인 윤봉길 의사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지 차마 두 눈 뜨고 쳐다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을 온몸을 던져 이루려 했던 윤봉길 의사, 그의 장녀 윤주경 씨의 위태로운 행보가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윤 의사 장녀 윤주경의 삶은 조부인 윤봉길 의사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간의 그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산업화의 땀과 눈물, 또 민주화의 피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건국절 논란은 그 건국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언제 건국이 됐냐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독립운동이 자랑스러운 역사고 자긍심을 가질 역사라는 그런 면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은 빈말이었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해방 후에도 부와 권세를 누리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사는 사례가 차고 넘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힘당 윤주경 의원은 예외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독립운동가 3대인 윤 의원은 56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 의원은 집을 4채나 소유한 다주택자이면서 19억 원대의 주식도 보유한 주식 부자였습니다.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부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왔기에 이렇게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었냐는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제10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2016년 재산 신고액은 29억 원이었는데요. 4년 만인 2020년 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난 거죠. 일반 국가 유공자들과의 다른 선택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6일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데 대해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국군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할 대정부 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의 윤 의원의 반응이 너무 참담하다는 거였는데요. 뭐가 참담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수술까지 여러 차례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의 찬사는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참담한 거죠? 독립운동과 애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그 이야기의 답변자는 자신인 양 큰 소리를 치며 나서는 윤 의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조부인 윤봉길 의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에 무한 감사를 드리지만 윤 의원은 단지 그런 조부를 잘 만나 누리는 권세를 가졌을 뿐 자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그 무엇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합니다. 적어도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입을 열기 바랍니다. 조부의 후광으로 평가받을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가치로 평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했던 검찰개혁의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역사의 과제이며 시대의 정신인 개혁이라는 화두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저항을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요원할 것 같았던 검찰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철옹성같이 꿈쩍하지 않던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됐는데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청장과 배우자, 장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 1부, 부장검사 변필 건에서 형사 6부, 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습니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서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인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박 부장검사에게 맡긴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윤 청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했는데요. 지난 4월 형사 1부에 배당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연 재배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 이동 후 형사사건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전반적 조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지지부진했던 윤 청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많이 늦어졌지만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길 바라봅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사건 감찰도 시작됐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 배치된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부로 발령을 냈는데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겁니다. 한 부장은 윤석열 검찰청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추미애 장관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 공작과 음모에도 꿋꿋하게 검찰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건 거죠. 윤석열 가족에 대한 재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이제 검찰개혁에 진짜 서막이 열렸습니다.